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8월이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2차 전지 이 기업만 무식하게 보세요. 결국 큰돈 법니다. 여러분들께 2차 전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나 이 산업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테마성으로만 알고 있고 정확한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이 앞으로 더 갈지 그리고 더 간다면은 어떠한 종목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에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만든 2차 전지, 폐배터리, AI, 로봇 산업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를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리포트로 앞으로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핵심적인 이슈와 그 이슈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제가 정리해 놓은 리포트고요. 해당 리포트를 보고 투자하신다고 하시면은 수익을 보시는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이 안에서 30%, 50% 시세가 나온 종목군들도 분명히 있고요.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군들도 있으니까 꼭 체크해 보시고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리포트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해당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그 방법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면은 그 방법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정확하게 알고 투자해야 되는 2차 전지 산업의 해당 종목이 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반드시 아셔야 되는 산업은 폐배터리입니다. 최근에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움직이면서 많은 분들이 폐배터리가 그냥 순환매로 움직인 건지 아니면은 지금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다시 한번 나올 건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셨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 폐배터리 산업은 지금부터 올라갈 산업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부터 그 흐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63조 캐는 금맥 불붙은 폐배터리 재활용 경쟁이라는 기사죠. 탈중국 공급망 흐름과 환경 규제 강화를 극복할 대안으로 폐배터리 재활용이 현재 주목받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공동 창업자 스트라우벨이 설립한 배터리 재활용 스타트업 레드우드 머티리얼즈가 기업 가치가 원래 2021년도 2년 전에는 4조 원이었는데 현재는 6조 원 이상으로 6조 3천억 원 수준까지 50% 이상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에너지 시장 조사 업체 S&E 리서치는 2040년도 기준에서 폐차 전기차 수가 무려 4,227만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무려 263조 원에 육박할 것이다 라고 현재 시장은 판단하고 있고요. 아니 2040년 먼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르면은 3년에서 4년 뒤부터 폐배터리가 본격적으로 배출되기 시작하고요. 2030년도부터는 본격적인 폐배터리 시장이 열릴 것이다 라고 현재 시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3년 뒤, 4년 뒤 폐배터리가 본격적으로 배출됐을 때 고성장이 나올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2020년, 2021년 넘어가는 시점부터 전기차 산업이 강세를 보였던 걸 기억하면은 지금부터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근데 아니 폐배터리 정말 커질 수 있는 거 맞냐? 앞으로 폐배터리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도 나오는데 폐배터리는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 유럽,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배터리 전생의 주기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주목하면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원래 유럽이 배터리 규정은 2006년에 회수 및 재활용 납축 전지를 중점으로 범위를 설정했는데 지난달 6월에는 새 배터리법이 승인되면서 배터리를 채굴하는 순간부터 리사이클링까지 관리에 대해서 그 범위를 확대를 시켰습니다. 유럽만 그럴까요? 미국도 리사이클링을 기존 5% 비중에서
90%까지로 확대 계획을 세웠죠. 실질적으로 리사이클이 단순히 리튬부터 해서 원자재에 대한 물량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환경부터 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복합적인 요소가 전부 다 적용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봤자 폐배터리 지금 당장 실적 안 나오는데 나중에 실적 나올 때부터 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겠죠. 이미 중국에서는 실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코발트 생산 업체인 중국의 화유 코발트가 올해 폐배터리 사업에서만 무려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후아유 리사이클링을 설립하면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에 진출했고요. 재사용 사업에서만 연매출 1,000억 원을 달성할 전망입니다. 재활용을 포함하지 않고 재사용에서만 1,000억 원을 달성할 전망이고요. 폐배터리 재사용 능력이 현재 2기가와트시에서 2025년도 앞으로 2년 뒤까지 그 비중이 3배 이상 7.5기가와트시로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지금만 하더라도 1,000억인데 추후에는 3,000억, 4,000억, 5,000억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광물부터 전구체, 양극재와 리사이클링 자원 선순환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이 화유 코발트의 핵심적인 경쟁력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화유 코발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배터리 산업 1위가 누구예요? 바로 CATL이죠. CATL이 세계 최대 배터리 재활용 기업 지위를 확고히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엄청나게 납품을 하면서 전 세계에서 배터리 사용량이 가장 많은 CATL이 재활용까지도 1위를 차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CATL의 최고 제조 책임자는 CATL이 미국과 유럽에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할 파트너를 찾는다라고 발언합니다. 이미 CATL은 기술력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미 니켈, 코발트, 망간 회수율이 무려 99.3%고요. 리튬 회수율도 99.2%다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기술력이 이미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국과 유럽을 의식한 조치로 이유는 폐배터리 급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염에 사전 대비할 목적으로 핵심 원료의 재활용을 의무화를 진행을 하고 있죠. 즉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에 진출해야 되는데 워낙 미국과 유럽에서 견제가 심하다 보니까 지금 협력 업체를 찾고 있는 거고요. 파트너를. 어쨌든 미국과 유럽도 결과적으로는 이 환경적인 이 폐배터리를 재활용하지 않고 폐축전지로 만들게 된다면은 환경 오염이 상당히 심각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핵심 원료를 반드시 재활용해서 몇 퍼센트 이상 써라를 의무화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가 있긴 합니다. 일반적인 배터리도 아니고 폐배터리는 오랜 사용으로 이 유통기한이 보통 7년에서 한 10년 정도 되죠. 상당한 오랜 기간을 사용했던 제품이기 때문에 새 제품 대비 불안정한 만큼 어떻게 관리하고 운용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폐배터리를 파분쇄하는 과정에서 화재 유발을 줄이는 방법이 업계 내에서 핵심 과제다라고 현재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처리 과정에서는 배터리를 파쇄하려면은 일단 배터리가 완전 방전이 돼야 됩니다. 방전되지 않고 만약에 에너지가 잔존해 있으면은 파쇄를 했을 때 전액이 누출이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분리막이 필요한 이유죠. 이 전액이 활물질과 닿으면서 화재 발생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에너지 잔존에 대한 이 어느 정도가 에너지가 잔존했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완벽하게 방전을 시킬 수 있다라는 그 기술력을 확인하는 게 상당히 고난이도의 기술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폐배터리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뭐 전처리, 후처리, 수거까지 포함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특정 부분에 대해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이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 물어보실 수가 있겠죠. 일단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과정을 보면은 배출, 수거, 검사, 재활용, 이 재사용이 될 수도 있고 재활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처에 납품하는 방식까지 수거부터 해서 사실상 전처리, 후처리 크게 세 개로 나뉩니다. 사용한 거를 수거해서 전처리하고 후처리해서 넘기는 거니까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커다랗게 제가 총 세 가지 이 폐배터리 산업의 리사이클링 산업의 진입 장벽을 세 가지를 꼽거든요. 첫 번째는 원재료 조달,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사용 후 배터리를 조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두 번째, 전처리 부분에서는 인가가 상당히 어렵다. 세 번째, 후처리는 폐수처리 인프라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세 가지를 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원재료 조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지금 시장에서 사람들이 가장 주목하는 게 뭐예요? 후처리 기업을 가장 주목하고 있죠. 얼마나 리튬을 많이 뽑아내냐? 얼마나 니켈을 많이 뽑아내냐, 얼마나 망간, 얼마나 코발트를 많이 뽑아내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개발이 어느 정도 올라간다고 하면은, 특히나 본격적으로 폐배터리가 방출되는 시기가 다가왔을 때 이미 일정 수준 이상까지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재활용 의무화 비율이 강화가 되면서 폐배터리가 반드시 필요해질 텐데, 그 폐배터리를 어떻게 수거하냐가 가장 중요한 단계로 주목을 받을 겁니다. 자, 그래서 충분하고 안정적인 원재료 조달이 불가능해지면은 단순하게 임가공 업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술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거하는 능력이 부족하게 된다면은 그냥 외주 업체가 될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폐배터리에 대한 수거에 대한 방식을 여러 가지를 나열했을 때, 첫 번째, 수직 계열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코프로 아니면 포스코 그룹이죠. 두 번째, 해외에서 스크랩 조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일하이텍이나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 제조기업과 협력, 이 성일하이텍이나 이런 기업들이 많이 이렇게 하죠. 인수합병 및 합작법인 설립. 이것도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수거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많이 주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조건을 갖고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시장의 움직임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중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던, 혹은 배터리 제조업 기업과 협력을 하던, 해외에서 스크랩 조달을 수월하게 하고 있는 기업, 혹은 인수합병이나 합작법인을 설립한 기업, 이 세 가지 조건 내에 있는 종목군들을 반드시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기술력만 갖고 있는 기업이다 하시면은 2순위로 밀어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전처리. 사실 이 전처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전처리 과정은 특히 폐기물 처리업 같은 경우에는 인가업입니다. 관련 법률이 규정한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설립이 가능합니다. 왜냐? 이 전처리에서 사실 환경적인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유해 물질이 방출이 됩니다. 2차 폐축 전지를 분쇄하는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방출되기 때문에 사실 지자체나 주민들이 기피하는 업종이죠.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집 앞에 폐축 전지를 분쇄하는 이 유해 물질이 방출되는 그러한 땅을 만들겠다. 당연히 반대겠죠. 저 같아도 반대하겠습니다. 당연히 민원에 대한 이슈가 클 수밖에 없고요. 이 폐배터리 지정 폐기물 처리 업자는 시설부터 기술 능력, 보관, 운반 등 각종 분야에서 엄격한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수도권에서 인가가 이루어질까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즉, 수도권에서 멀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멀어진다고 하는 건 오케이입니다. 하지만 멀어진다고 했을 때 여기서 발생한 이제 재료들 있죠. 원자재들, 소재들. 그러한 소재들을 다시 결국에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물류비 부담이 되지 않으려면은 원재료에 대한 조달처와 멀지 않아야 되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즉, 사람들이 살지 않으면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거기에다 투자를 해야 되고, 그 땅을 지자체든 주민들이 허용을 해야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재료 조달처와 멀지 않아야 되는 조건, 상당히 어렵죠. 실질적으로 전처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후처리보다 그 용량이 압도적으로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처리에 대해서
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 후처리는 뭐가 있을까요? 폐수 처리 인프라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후처리 같은 경우에는 인가가 전처리만큼 어렵진 않아요. 환경 기준에 부합하는 폐수 처리 시설을 구비해야 된다는 난점은 있지만 전처리만큼 인가가 어렵진 않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공장이 입지한 산단 내에서 폐수 처리 용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 건설이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이 과정 속에서 사실 환경과 관련된 기업, 폐배터리 산업을 하는 기업들 중에서 환경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조금 더 플러스 요인으로 봐야 될 이유가 있고요. 후처리 단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이디어 싸움도 있습니다. 고객사가 바라는 게 다르죠. 무조건 순도 높은 걸 원하냐? 아니다. 우리는 순도가 낮더라도 원가가 저렴한 혹은 원가가 유리한 그러한 것을 원한다라고 하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즉 기업에 맞춰서 기술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기업에 맞춰서 다양한 기술력을 갖출 수 없다면은 그 산업에서 끝판왕, 뭐 순도가 99.9 혹은 원가가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그러한 기술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폐배터리 산업이 성장 속에서 가장 고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서 우리 주목을 해야 되는데 폐배터리 산업이 커진다. 반박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하지만 그 폐배터리 산업이 성장한다고 했을 때 그 속에서 진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는 후철이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상 진짜 본격적으로 폐배터리에 대한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그 과정 속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산업의 조건을 갖춘 기업을 2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두 종목, 첫 번째 종목은 바로 IS 동서입니다. 제가 IS 동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2019년도 인선 ENT 인수로 인선 모터스까지 품으면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오래되지 않은 기업이지만 원재료를 확보할 수 있는 인선 모터스부터 전처리, IS BM 솔루션, 후처리, IS TMC에 이르는 밸류 체인을 완성한 기업이고요. 실질적으로 얘네는 환경 쪽에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처리는 현재 9.4만 톤으로 물량이 꽤 되는데 전처리는 5.6만 톤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처리에 대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의 가치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 거고요. 그 중에서 가장 선두에 있는 기업이 바로 IS 동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사실 성일하이텍입니다.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리사이클링 공정을 보유하고 있는 전체 공정을 보유하고 상용하고 있는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는 5개밖에 안 되고요. 국내에서는 성일하이텍이 유일합니다. 특히나 최근에 LFP 배터리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면서 LFP 배터리에 대한 재활용에 대한 중요도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성일하이텍이 LFP 배터리에 대한 자원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즉 사실 폐배터리 분야에서는 성일하이텍이 가장 앞서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K배터리 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제가 아까 수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죠. 안정적인 수거를 통해서 꾸준한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성일하이텍입니다. 즉 전처리와 밸류 체인을 완성한 IS 동서와 그 다음에 현재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LFP 배터리에 대한 재활용 기술 그리고 전체 공정을 보유하고 있는 성일하이텍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수거를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두 기업 모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종목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고 투자에 참고하셔서 수익을 높게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니 아까 전에 2차 전지, 폐배터리, AI, 로봇 산업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 말씀해 준다고 하지 않았냐? 해당 자료집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알려준다고 하지 않았냐? 어떻게 다운로드 받냐? 난 폐배터리도 읽어보고 싶고 2차 전지, AI, 로봇 산업 한번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 유저와 안드로이드 유저가 있을 겁니다. 아이폰 유저 같은 경우에는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유저 같은 경우에는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가 있을 겁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구글 플레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 설치가 가능한데, 또 어플 설치하면 개인정보 적고 광고 전화 오고 한다, 난 너무 그게 싫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은 뭐 010 땡땡땡땡 전화번호, 이름 적으실 필요 전혀 없고요. 개인정보 적으실 필요 없이 간단한 인증 후에 로그인하셔서 어플리케이션 이용이 가능합니다. 광고, 여러분들 개인정보 노출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플리케이션을 로그인하게 되시면은 여러 가지에 대한 컨텐츠들이 나와요. 여기 있는 컨텐츠들은 제가 직접 준비해서 업로드하는 컨텐츠들이고요. 일단 첫 번째, 급등 추천주. 제가 직접 매일매일 급등 추천주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급등할 수 있는 종목군들 업로드 해드리고요. 이 밖에도 방금 말씀드렸던 핵심 자료집이 공유되는 컨텐츠입니다. 안에 들어가면은 제가 직접 매일매일 종목을 업로드 해드리고 있고요. 이 밖에도 2차전지, AI, 로봇 섹터 총정리라고 해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의 필요한 자료집을 업로드 해놨습니다. 100% 무료 다운로드고요. 여러분들 연구소장이 가능한 자료집이기 때문에 꼭 다운로드 받길 바라겠고요. 이 밖에도 여러분들께서 꼭 보셔야 되는 컨텐츠, 장전 급등 뉴스는 매일매일 시장에서 뉴스들이 많이 나오죠. 그 수많은 뉴스들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꼭 봐야 되는 뉴스만 제가 8시 30분 이전에 당일의 핵심적인 뉴스를 업로드 해드리고요.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도 함께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씩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급등주 분석은 매일매일 나오는 당일 급등주들의 재료가 뭔지, 그리고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를 제가 직접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컨텐츠들 여러분들께서 100%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니까 꼭 한 번씩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여기 있는 컨텐츠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꾸준한 수익이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